칭기즈 칸의 혈통이 몽골 민족이 아니라는 옥스퍼드 대학 몽골학자의 충격적인 발표는 전 세계를 격동시켰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잊혔던 고대 왕조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자 몽골은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한국은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가장 격렬하게 반발한 것은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그들은 발해와 고구려가 명백히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주장하며 총력을 기울여 부인했지만 그들의 주장을 분쇄하는 명백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미국 하버드 대학교까지 이 거대한 역사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유라시아 대륙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역사 전쟁,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역사적 격변의 서막을 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아란타입니다. 28세의 몽골 외교관의 아들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조상인 칭기즈 칸에게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12세 때 아버지가 런던 대사관에 부임하면서 영국에서 성장했고 자연스럽게 옥스퍼드 대학 동양학부에 진학했습니다. 아란타이, 너는 몽골인이자 서양 교육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니 두 세계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거라 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저는 몽골 역사 연구에 전념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의 기원과 칭기즈 칸의 혈통에 많은 관심을 두었으며 몽골 비사를 수백 번 탐독하며 조상들의 이야기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옥스퍼드 보들리온 도서관 3층 동양학 자료실에서 13세기 페르시아 문헌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야, 이 자료를 봐. 발해가 926년에 멸망했잖아. 그때 왕족들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글쎄, 대부분 고려에 흡수되었다고 하지만 일부는 북쪽으로 도피했다는 기록도 존재해. 북쪽이라면 몽골 초원일 가능성도 있겠네? 순간 제 손이 멈추었습니다. 발해의 멸망 시기인 926년, 그리고 북쪽으로 도주한 왕족들. 이 단어들이 이상하게도 제 머릿속에서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칭기즈 칸의 시족성이 무엇이었지? 보르지긴이라고 했던가? 맞아, 보르지긴.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는 아무도 몰라. 보르지긴. 우리는 보통 이를 푸른 눈을 가진 자로 해석해 왔으나 그 정확한 어원은 미스터리였습니다. 저는 문득 기이한 연상작용을 경험했습니다. 보르지긴, 보르지, 발해, 긴. 설마 보르지긴이 발해의 긴 왕이라는 의미는 아닐까? 긴은 몽골어로 왕을 뜻하니 발해의 왕이라는 뜻일 수도. 터무니없는 억측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학문적 호기심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온 아란타이라고 합니다. 방금 발해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들 중 한 명인 지훈이라는 학생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몽골 분이 한국 역사에 관심을 두시네요. 네, 사실 저희 몽골 역사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어서요. 혹시 발해 왕족의 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시죠.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니까요. 대시. 그 순간 또 다른 가설이 떠올랐습니다. 몽골 비사에 등장하는 칭기즈 칸의 조상 보돈차르. 이 이름 역시 명확한 의미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혹시 보돈이 보동 바오동, 즉 발해의 동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발해의 관직 체계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지훈은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발해에는 대내상이라는 최고 관직이 있었는데 이를 불로 후라오라고도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좌평, 우평 같은 관직은 대조령, 다니얼링이라고도 했고요. 불로 대조령, 불태친호, 분하의 친호.
온몸에 전율이 돋았습니다. 몽골 비사의 첫 구절에는 높으신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불테친호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는 불테친호를 푸른 늑대로 번역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늑대가 아니라 불로 대조령을 몽골식으로 음역한 것이라면 저는 도서관을 뛰쳐나가 기숙사로 달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몽골 비사를 펼쳐놓고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불테친호의 아내는 코아이 마랄 후 아이말라이었다. 코아이 마랄은 희남 사슴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코아이는 고시 가우슈의 음차일 수 있으며 마랄은 몽골어로 사슴을 뜻하지만 고대에는 귀인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아이 마랄은 곧 고시 귀인. 미친 생각, 억지라고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연구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다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학생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지하 2층 특별 열람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을 지키는 사서는 60대에 노련한 오피리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옥스퍼드에서 4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아란타이, 새벽부터 웬일이니? 또 몽골 비사 연구 때문이겠지. 오피리아 선생님, 혹시 동양고 문서실에 미분류 문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니? 그냥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13세기 페르시아나 중국 문헌 중에 몽골 관련 자료들이요. 오피리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라와. 하지만 이것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다. 그 문서들은 조만간 중국 정부의 요청으로 본국에 반환될 예정이거든. 지하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으며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먼지로 가득한 창고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19세기 말 영국 탐험가들이 중앙아시아에서 가져온 문서들이야.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고 대부분 아무도 읽지 않았지. 그녀는 페르시아어로 된 문서 상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네가 페르시아어를 읽을 수 있다면 한번 찾아보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양피지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조심스럽게 한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일칸국 시대의 문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동방의 왕자 보르지 볼지는 해동에 멸망한 왕국에서 왔다. 그의 선조는 대시였으나 초원에서는 보르지긴이라 불렀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보르지긴이 정말로 발해의 왕을 의미한다는 직접적인 증거였습니다. 오피리아, 이 문서 복사할 수 있을까요? 안 돼. 하지만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빨리 찍어. 내가 망을 봐줄게.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촬영했습니다. 1장, 2장, 3장, 모두 15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피리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숨어. 이 시간에 여기 올 사람은 없는데.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오피리아는 재빨리 저를 책장 뒤로 밀어 넣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스 오피리아, 이른 아침부터 여기서 뭘 하시죠? 아, 윌슨 씨. 그냥 오래된 문서들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혹시 동양 학생이 여기 온 것은 아닙니까? 위층 CCTV에 찍혔던데요. 제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오피리아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아란타이군요. 잠깐 자료 문의하러 왔다가 갔어요. 왜 그러시죠? 중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정 문서들을 찾는 몽골 학생이 있다고요.
특히 일칸국 시대 페르시아 문서를 조심하라고. 순간 제 호흡이 멈췄습니다. 중국이 이미 제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서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도 않잖아요, 윌슨 씨. 그래도 조심하십시오. 중국 측에서 곧 전체 목록 점검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발소리가 멀어진 후에도 한참을 더 기다렸습니다. 오피리아가 저를 불러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아란타이,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오늘 밤 11시에 케이블 카페에서 만나자. 혼자 와. 그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강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케이블 카페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은 오피리아가 저를 손짓했습니다. 아란타이, 내가 왜 너를 도와주는지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젊은 사서였을 때 한 중국인 학자가 왔었어. 그도 너처럼 뭔가를 찾고 있었지. 티베트와 위구르 문서들을 미친 듯이 뒤졌어. 그러다 갑자기 사라졌지.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정부가 강제로 데려간 거였어.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몰래 복사해 둔 거야. 네가 찍은 문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절대 출처를 밝히지 마. 그리고 중국이 너를 건드리기 전에 빨리 연구를 끝내야 해. 봉투를 열어보니 아랍 문자로 빽빽하게 쓰인 문서 복사본 20장 정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몽골 왕가의 비밀 계보. 라시드 알디는 일칸국의 재상기자 역사가였고 그의 집사 지시는 몽골 역사의 가장 중요한 원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공식 집사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칭기즈칸의 19대 조상은 동쪽 바다 너머 나라의 왕자였다. 그 나라가 망하자 일족을 이끌고 서쪽으로 왔다. 몽골인들은 그를 보르지, 즉 발해의 왕이라 불렀다.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르지의 후손들은 자신들의 출신을 숨겼다. 하늘에서 내려온 푸른 늑대의 후손이라 칭했지만 실은 멸망한 동방 왕국의 마지막 왕족이었다. 기숙사로 돌아온 후 저는 다음날 새벽까지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페르시아어 사전을 뒤지고 고대 아랍 문자를 해독하느라 눈이 빠질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가 되자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더니 한국 학생 지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란타이, 큰일 났어. 너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야? 중국 유학생들 무리가 너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어. 무슨 문서를 훔쳤다고? 그리고 곧 너를 신고한다고 하더라.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 지훈이 핸드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국 SNS에 제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몽골 역사를 조작하려는 배신자라는 제목과 함께였습니다. 지훈아, 부탁이 하나 있어. 이 USB를 맡아줄래?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한국 역사 교수님께 꼭 전해줘. 야,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 생긴다니. 바로 그때 복도에서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4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지훈아, 빨리 가. 뒷계단으로. 지훈이 사라진 직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란타이 씨, 보안실입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문을 열자 경비원 2명과 정체 모를 동양인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도서관에서 문서 도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협조해 주시죠. 그들이 제 방을 수색했습니다. 다행히 원본은 지훈이 가져갔고
번역본은 제 노트북에 숨긴 폴더에 있었습니다. 깨끗하네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동양인 남자 하나가 중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알아듣는 줄 모르고 일단 물러나자 다른 방법을 쓰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다른 곳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노트북과 필수품만 챙겨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피리아였습니다. 아란타이, 지금 당장 도서관으로 와. 정문 말고 북쪽 직원 출입구로. 첫눈이 내린 새벽 5시, 캠퍼스는 안개에 쌓여 있었습니다. 직원 출입구에서 오피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와. 시간이 없어. 그녀가 저를 이끈 곳은 도서관 가장 깊은 곳.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보존 서고였습니다. 여기서 숨어 있어. 아침 8시에 내 친구가 데리러 올 거야. 케임브리지로 가는 거다. 오피리아 선생님, 왜 이렇게까지... 아란타이, 네가 찾은 것이 무엇인지 아니? 그건 단순한 역사가 아니야. 중국이 수백 년간 숨겨온 진실이지. 그들은 몽골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모든 증거를 없애고 있어. 네가 그 진실을 밝혀야 해. 그녀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내 스승이 남긴 거야. 케임브리지 도서관에서 일하던 분인데 평생 이 비밀을 연구하셨지. 바트바야르 교수를 찾아가. 그가 너를 도와줄 거야. 바트바야르 교수요? 그분은 저를 싫어하시는데요. 겉으로만 그래. 사실 그도 같은 것을 찾고 있어. 단지 중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연기하는 거지. 새벽 6시, 누군가 서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피리아가 문을 열자 후드를 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서두르세요. 중국 학생들이 정문에 몰려 있어요. 저는 오피리아를 돌아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거라, 아란타이. 그리고 진실을 밝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케임브리지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따라오는 차가 있나 확인하면서요. 운전하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전문가야. 옥스퍼드에서 케임브리지로 학생을 몰래 빼돌리는 일. 1년에 한두 번은 하거든. 농담인지 진담인지 모를 말이었지만 덕분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케임브리지 도착 후 저는 곧장 바트바야르 교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몽골 출신으로 서구 최고의 몽골학자가 된 그는 저에게 선망의 대상이자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아란타이로군, 옥스퍼드에서 쫓겨났다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앉아. 차나 마시면서 얘기하지. 그가 건넨 차는 몽골 전통 수태차였습니다. 고향 냄새에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오피리아가 전화했더군. 자네가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했다고. 저는 가방에서 문서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교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라시드 알딘의 비밀 기록이잖아. 어디서 구한 거야? 오피리아가 주었습니다. 그가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자네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칭기즈칸이 발의 왕족이라니.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그래서 제가 15개 언어를 배우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15개 언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각 언어권 문헌을 원문으로 읽어야만 진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국 사료, 페르시아 문헌, 아랍 기록, 러시아 문서, 티베트 경전, 만주 실록,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제안이지만 해볼 만하군. 좋아,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경고하는데 이 길을 가면 돌아올 수 없어. 중국은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만주어 수업, 오전에는 고대 튀르크어, 오후에는 아랍어, 저녁에는 티베트어, 주말에는 여진어와 거란어까지 학습했습니다. 룸메이트가 된 독일 유학생 마크스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란타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네가 미쳐가는 것 같아. 진실을 찾아야 해. 마크스, 우리 민족의 진짜 역사를. 무슨 진실? 칭기즈칸은 위대한 정복자야. 그것만으로 충분하잖아. 아니야.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해. 만주어를 가르쳐준 왕 교수는 중국인이었지만 양심적인 학자였습니다. 아란타이, 만주어로 된 몽골 기록이 있어. 청나라 때 작성된 건데 거기 보면 흥미로운 내용이 있지. 그가 보여준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몽골 황금시족은 스스로를 보르지긴이라 칭하는데 이는 동방에서 온 왕족을 뜻한다. 그들의 선조는 큰 나라가 망하자 서쪽으로 왔다. 거란어 문헌에서도 비슷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발해가 망하자 대시 왕족 일부가 북방으로 갔고 그들은 몽골 부족과 혼인하여 새로운 시족을 이루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티베트 불경에서였습니다. 라싸에서 온 린첸 스님이 보여준 고문서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동방의 바다 넘어 온 왕자가 있었다. 하늘은 그에게 초원을 주었고 그의 후손은 세계를 다스렸다. 여진어로 된 금사진시를 읽다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데아발의 후손이 북방 초원으로 갔다. 훗날 그들은 모든 부족을 통일했다. 데아발은 대조영의 동생이었으니 발의 왕족임이 확실했습니다. 아랍어 문헌도 뒤졌습니다.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동쪽 끝에 뜨는 나라에서 왔다고 믿는다. 러시아어 문서도 중요했습니다. 18세기 러시아 탐험가의 기록이었죠. 부랴트족 장로가 말하기를 그들의 선조 보르지기는 발해국 왕자였다. 고 한다. 그러나 언어 공부는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자고 나머지는 모두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코피가 자주 났고 두통약 없이는 버틸 수 없었죠. 어느 날 새벽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쓰러졌습니다. 깨어보니 병원이었습니다. 마크스가 옆에 있었습니다. 아란타이, 이제 그만해. 죽을 거야. 아니야, 계속해야 해. 이제 거의 다 왔어. 퇴원 후에도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초그드어, 위구르어, 탕구트어까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필리아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바트바에르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제 정말 조심해야 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 교수님, 전 괜찮습니다. 이제 10개 언어를 읽을 수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미친놈. 하지만 존경스럽군. 계속하게. 고대 한국어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향찰, 이두, 구결 등 한국인들도 해독하기 어려워하는 고대 문자였죠. 서울에서 온 최태성 교수가 저를 도왔습니다. 아란타이 군, 자네가 찾는 게 여기 있을지도 몰라. 그가 보여준 것은 고려사였습니다. 발해 유민이 고려로 많이 왔지만 왕족 일부는 북방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특히 대문예라는 인물이 일족을 이끌고 몽골로 갔다고 했습니다. 대문예,
이 이름을 몽골식으로 발음하면 다문이, 몽골비사에 나오는 칭기즈칸의 조상 중에 다문이 있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 문헌에서도 단서를 찾았습니다. 쿠샨 왕족 기록에 북방 초원의 새로운 지배자들은 동쪽 바다 건너에서 왔다고 주장한다는 구절이 있었죠. 15개 언어를 통해 찾은 모든 기록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조상은 발해 왕족이었다는 것을 언어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던 날, 드디어 마지막 언어인 파스파 문자를 해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나라 때 쓰인 이 문자로 된 비밀 문서가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황금씨 족의 비밀을 아는 자는 적다. 우리의 선조 보르지기는 발해의 마지막 왕자였다. 이 비밀은 영원히 지켜져야 한다. 2년간 15개 언어와 씨름한 끝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증거를 통합하여 공표하는 것이었습니다. 15개 언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후 저는 다시 몽골 비사를 펼쳤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높으신 하늘의 뜻으로 태어난 부르테치노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코아이 마랄이었다. 부르테치노. 이제 저는 이것이 늑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15개 언어로 교차 검증한 결과 부르테는 발해의 관직 불로, 후라오의 음차였고 진호는 진왕 전왕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해의 불로 진왕. 이것이 몽골 민족 시조, 푸른 늑대의 실제 정체였습니다. 저는 이 발견을 정리하여 케임브리지 동양학 세미나에서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은 세미나였지만 학계의 거물들이 몇 명 참석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발표 당일 강의실에는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하버드에서 온 브라이언 교수도 있었는데 그는 몽골사 연구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저는 몽골 기원 신화의 재해석을 발표하겠습니다. 부르테치노는 늑대가 아니라 발해의 왕족이었다는 가설입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브라이언 교수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젊은이, 그건 너무 억지 아닌가? 부르테치노는 명백히 토템 신앙의 상징이야. 교수님, 페르시아 문헌을 보시죠. 저는 라시드 알딘의 비밀 기록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여기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르지기는 동방 왕국에서 온 왕족이라고요. 그건 후대의 창작일 수 있어. 원본을 확인했나? 네. 그리고 만주어, 거란어, 여진어 기록도 모두 일치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15개 언어로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발표가 진행될수록 청중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코아이마라를 고시 귀인으로 해석한 부분에서는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고구려 왕족 고시가 발해 건국에 참여했고 그 후손이 몽골로 갔다면 역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때 청중석 뒤편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한국에서 온 최태성 교수였습니다. 흥미로운 발표 내용입니다. 실제로 한국 사료에도 비슷한 기록이 있습니다. 발해 멸망시 왕족 일부가 북방으로 갔다는. 최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려사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브라이언 교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도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해. 추측과 해석뿐이잖아. 바로 그때 바트바에르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브라이언, 내가 한 가지 보여줄 게 있네. 그가 서류 가방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할아버지가 소장하고 계셨던 거야. 몽골 왕족의 비밀 계보지. 여기 보게. 문서를 확대한 화면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몽골 전통 문자로 쓰여 있었습니다. 부르테치노 본명
대문예 발해국 왕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브라이언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최태성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아란타이 군 계속 연구해보게. 한국 학계도 적극 지원하겠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야. 두 민족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일이지. 세미나가 끝난 후 바트바에르 교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란타이,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될 거야. 중국은 이 사실이 퍼지는 것을 막으려 할 것이고 몽골 보수파도 반발할 거야. 준비됐나? 네, 교수님.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날 밤 기숙사로 돌아오니 방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침입하여 뒤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노트북도 사라졌고 연구 자료도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마크스가 달려왔어요. 아란타이, 너 무사해? 아까 동양인 몇 명이 네 방에 들어가는 것을 봤어.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고 원본은 교수님께 맡겨두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아란타이 군이지. 경고하는데 이 연구 그만둬. 안 그러면 가족이 위험할 거야. 누구세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몽골에 계신 어머니였습니다. 아란타이야, 오늘 이상한 사람들이 집에 왔었어. 네가 뭘 연구하는지 물어보더라.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어머니, 당분간 이모 댁에 가 계세요. 제발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부르테 치노의 정체를 밝혔으니 이제 알란고아의 비밀도 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하늘의 빛으로 아이를 가진 걸까요? 아니면 그것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신화였을까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알란고아가 실제로 아라가야 왕국의 공주였을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라가야는 고구려에 복속된 작은 나라였고 왕족이 발해 건국에 참여했었죠. 그녀가 하늘의 빛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아버지를 밝힐 수 없는 상황, 즉 정치적으로 민감한 혼인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이 발견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갑자기 압력을 철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며칠 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몽골 학생의 황당한 주장, 칭기즈칸이 한국인, 학계의 조롱거리 되다. 그들은 제 연구를 완전히 왜곡하여 보도했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 정부의 자금을 받고 역사를 조작하는 것처럼 묘사했죠. 언론을 통한 공격으로 전략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몽골에서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민족주의 단체들이 저를 매국노로 규정했고 가족들은 협박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방해 공작이 제가 진실에 가까워졌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이제 국제학회에 나가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케임브리지는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저는 여전히 숨어 지내고 있었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백발의 노신사였습니다. 아란타이 군인가? 나는 이바노프 교수일세. 러시아에서 왔지. 이바노프 교수는 소련 시절 몽골사를 연구했던 전설적인 학자였습니다. 은퇴 후 소식이 없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죠. 교수님, 왜 여기에? 자네 연구에 대해 들었네. 용감하고 훌륭해. 그래서 도우러 왔지. 그가 낡은 가죽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문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945년 소련군이 만주에서 압수한 거야. 만주국 황실 문서인데
일본이 숨기고 있던 것이지. 문서를 펼쳐보니 한문과 만주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대시왕과 북방 이주실록. 읽어보게. 모든 답이 거기에 있을 거야.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영의 막내 동생 대문예는 발해가 위기에 처하자 비밀리에 일족을 이끌고 북방으로 갔다. 때는 국외 20년, 거란의 침공이 임박했을 때였다. 구뒤 20년이면 발해 멸망 6년 전이었습니다. 미리 위기를 감지하고 탈출한 것이었죠. 대문예는 300여 가구를 이끌고 흑룡강을 건너 몽골 초원 동쪽에 정착했다. 그곳 부족들은 그들을 보르지, 즉 발해인이라 불렀다. 보르지. 정말로 발해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대문예의 증손 보돈차르는 현지 부족장의 딸과 혼인하여 세력을 키웠다. 그의 후손들은 스스로를 보르지긴, 발해의 왕이라 칭했다. 보돈차르는 칭기즈칸의 10대조였죠. 몽골 비사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12세기 보르지긴 시족의 수장 예수게인은 아들 테무친을 낳았다. 테무친은 후에 칭기즈칸이 되어 세계를 정복했다. 이바노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는 청나라 때 만들어진 거야. 만주족도 발해의 후예를 자처했거든. 그래서 이런 기록을 남긴 것이지. 하지만 왜 이것이 비밀이었겠나? 정치적 이유지. 중국은 발해를 자기네 역사라고 우기고 몽골은 순수 유목민의 역사를 강조하고 진실은 불편했던 거야. 문서를 더 살펴보니 놀라운 내용이 또 있었습니다. 칭기즈칸 일족의 족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는데 각 때마다 발해식 이름과 몽골식 이름이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대문예, 하시 부르테치노, 대승민, 바타치칸, 대원보, 보돈차르. 이름들이 정확히 대응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문서를 공개해도 될까요? 그래야지. 하지만 조심해. 원본은 내가 보관하고 사본만 사용해. 그날 밤, 저는 밤새 문서를 번역하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너무나 값진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바트바야르 교수에게 이 발견을 알렸습니다. 교수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수준이야. 교수님, 이제 학회에 발표해야 합니다. 그래, 하지만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 먼저 신뢰할 만한 학자들부터 설득하자. 일주일 후 케임브리지 킹스 칼리지에서 비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의 저명한 학자 10명만 초청했습니다. 발표를 시작하자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특히 만주국 문서를 공개했을 때는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독일 마크스 플랑크 연구소의 슈미트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건 센세이션이야. 당장 네이처에 발표해야 해. 하지만 프랑스의 듀부아 교수는 신중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만 정치적 파장이 너무 커. 좀 더 준비가 필요해. 러시아의 페트로프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보는 게 어때?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더 강력하잖아.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칭기즈칸 후손의 유전자를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몽골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아란타이, 나는 너를 믿는다. 우리 가문은 칭기즈칸의 직계다. 유전자 검사에 협조하겠다. 바트바타르. 바트바타르는 몽골의 유명한 역사학자였고 칭기즈칸의 37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해 왕조 후손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또 놀라운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아란타이,
경주대씨 문중에서 연락이 왔어. 그들이 발해 왕조의 후손이래. 경주대씨. 정말로 대조영의 후손이 한국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2달 후 옥스퍼드 대학 유전학 연구소에서 비밀리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소장 제임스 박사가 직접 설명했습니다. 놀랍네요. 두 그룹 간 특정 유전자 마커가 일치합니다. 특히 북방 유전자인 Y 염색체 하플로 그룹이 97.3% 일치해요. 이들이 공통 조상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학이 역사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중국이 또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교묘한 방법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제임스 박사가 긴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란타이, 큰일이야. 누군가 우리 연구소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려 했어. 다행히 막았지만 중국이겠죠? 아마도.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어. 중국 과학원에서 반박 논문을 준비한대. 우리 데이터가 조작됐다고 주장할 거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이바노프 교수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거든요. 1920년대 소련 과학자들이 몽골에서 수집한 유골이 있네. 칭기즈칸 일종 무덤에서 나온 것이지. 정말요? 그럼 직접 DNA를 추출할 수 있겠네요. 유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인류학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특별 허가를 받아 샘플을 채취할 수 있었죠. 3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란타이, 대박이에요. 제임스 박사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유골의 DNA와 현대 샘플이 완벽히 일치해요. 더 놀라운 건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동아시아 특정 지역, 바로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의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이 결과를 정리하여 국제학술지에 투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몽골 정부와 학계를 설득해야 했어요. 뜻밖에도 몽골 과학원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아란타이, 울란바토르로 와주게. 자네 연구를 직접 듣고 싶네. 일주일 후 저는 4년 만에 고향 땅을 밟았습니다. 공항에는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포되는 건가 싶었는데 그들은 저를 보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몽골 과학원 대강당은 꽉 찼습니다. 전국 관료, 학자, 언론인,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왔어요. 발표를 시작하기 전 저는 몽골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욕되게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한 역사를 찾아왔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표 동안 청중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DNA 증거를 제시했을 때는 여기저기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한 노인이 일어섰습니다. 몽골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학자 몽구바트 교수였습니다. 아란타이, 자네가 말한 사실 우리도 알고 있었어. 우리 조상이 동쪽에서 왔다는 전설이 있거든. 단지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지. 그의 인정은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방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국제학회에서 조직적으로 제 연구를 공격했습니다. DNA 검사는 조작될 수 있다. 발해는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 몽골 제국도 중국 역사의 일부다. 그때 한국 학자들이 나섰습니다. 최태성 교수를 비롯한 완명의 교수가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란타이의 연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다. 우리는 그의 발견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일본 학자들도 동참했고 미국과 유럽 학계도 지지 성명을 냈습니다. 중국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국제중앙아시아 학회. 500명이 넘는 학자들이 모인 대규모 학회였습니다. 제 발표는 마지막 날 메인 세션에 배정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뿌리, 발해에서 몽골까지. 강단에 오르기 전 바트바에르 교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란타이, 오늘이 결전이야. 중국이 총력을 다해 공격할 거야. 하지만 진실은 너 편이니까 두려워하지 마. 발표를 시작하자 맨 앞줄에 앉은 중국 학자들이 일제히 팔짱을 꼈습니다. 북경대 왕페이 교수가 이끄는 후르명의 공격 부대였죠. 저는 차분히 시작했습니다. 15개 언어로 수집한 문헌 증거, 만주국 황실 문서, 그리고 DNA 분석 결과까지. 30분간의 발표가 끝나자 왕페이 교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발해는 말갈족이 세운 나라이고 그 후예가 여진족이 되어 금나라를 세웠죠. 중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왕 교수님, 발해 왕족은 고구려계였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서에도 명확히 나와 있죠. 그래도 발해는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어요. 그때 러시아 학자 페트로프가 일어섰습니다. 왕 교수, 조공 관계가 복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조선도 중국이었나요? 청중석에서 웃음이 터졌고 왕 교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버드의 브라이언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저를 비판했던 사람이죠. 아란타이, 나는 자네 연구에 회의적이었어.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어. 증거가 너무 명확해. 특히 DNA 결과는 부정할 수 없지. 그의 지지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 교수가 충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 100번 양보해서 칭기즈 칸이 발해 후손이라 치자. 그래도 발해는 중국이니까 칭기즈 칸도 중국인입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몽골 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칭기즈 칸은 몽골인입니다. 한국 대사도 일어섰습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독립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상황이 험악해지자 학 회장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이건 학술 토론입니다. 그때 프랑스의 원로학자 피에르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90세가 넘은 전설적인 동양학자였죠. 여러분, 역사는 누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칭기즈 칸이 발해 후손이든 아니든 그는 인류 전체의 역사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란타이가 제시한 증거는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의 말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이어서 일본 교토대 하시모토 교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비슷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 황실 도서관에 보관된 몽골 왕실 족보가 있는데 거기에도 칭기즈 칸 조상이 고려에서 온 왕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에 중국 측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왕페이 교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일본이 조작한 거다. 만주 침략을 정당화하려고. 하지만 하시모토 교수는 침착했습니다. 이 문서는 오쿄 92년 임진왜란 때 조선에서 가져온 겁니다. 조작할 이유가 없죠. 학회는 완전히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투표 결과 제 연구를 공식 인정하기로 했어요. 왕페이 교수가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퇴장하면서 외쳤습니다. 이건 역사 왜곡이다. 중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아란타이, 자네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네. 더 위대한 역사를 찾아줘서 고맙네. 파리학회 일주일 후 하시모토 교수에게서 비밀 초청장이 왔습니다. 아란타이 군, 교토로 와주게.
자네가 봐야 할 것이 있네. 하지만 극비리에 와야 하네. 일본 입국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압력을 넣어 비자가 거부되었거든요. 결국 관광 비자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교토의 어느 전통 료칸에서 하시모토 교수를 만났어요. 아란타이, 내가 보여줄 것은 일본 황실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비밀이야. 1992년 임진왜란 때 조선 왕실에서 가져온 문서인데 그동안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지. 그가 이끈 곳은 교토 어소, 즉위전 궁이었습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 비밀 서괴에 들어갔어요. 여기 있는 문서들은 국보급이야. 특히 이것 봐. 그가 보여준 것은 낡은 한지에 쓰인 족보였습니다.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시왕과 몽골 이고 이주. 조선에서 작성된 발해 왕족의 몽골 이주 기록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 때 만들어진 거야. 발해 유민이 고려로 올 때 가져온 것이지. 내용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대조영의 막내 동생 대문예. 자는 보르테, 보르타이. 구비 20년 3월 거란의 침입을 피해 300호를 이끌고 북방으로 간 이후 몽골 부족과 합쳐져 보르직인 시족을 이루다. 보르테는 부르테치노의 다른 표기였습니다.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대문예의 4대손 보돈차르, 현지 부족장의 딸 알란과 혼인. 알란은 아라가야 왕족 출신으로 어릴 때 북방으로 이주한 자. 알란고와의 정체까지 명확히 나와 있었습니다. 보돈차르의 9대손 테무친, 첼밀렌 62년생, 후에 칭기즈칸이 되어 천하를 통일하다. 완벽한 계보였습니다. 대문예에서 칭기즈칸까지 14대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시모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문서를 공개하면 큰 파장이 일 거야.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겠나? 교수님, 이걸 촬영해도 될까요? 안 돼. 황실 규정상 불가능해. 하지만 그가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필사해 둔 게 있네. 가져가게. 밖으로 나오려는데 갑자기 경비원들이 나타났습니다.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하시모토 교수가 당황했습니다. 평소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중국 대사관에서 수상한 외국인이 황실 문서를 노린다고 제보가 왔습니다. 순간 긴장이 흘렀어요. 하지만 하시모토 교수가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제자야. 함께 연구하러 온 거지. 다행히 그들은 물러났지만 우리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료칸으로 돌아온 후 하시모토 교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란타이, 당장 일본을 떠나게. 중국이 자네를 주시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오사카로 이동해서 한국행 배를 탔습니다. 비행기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부산에 도착한 다음 날, 몽골 정부로부터 공식 소환장이 왔습니다. 아란타이 씨는 즉시 귀국하여 국가안보부에 출석하시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피할 수 없었죠. 서울에서 울란바토르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3년 만에 귀국이었습니다. 공항에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란타이 씨, 함께 가시죠. 국가안보부 건물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니 3명의 조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란타이, 당신은 몽골의 명예를 실추시켰소. 우리의 위대한 조상을 외국인으로 만들어서. 전 진실을 찾았을 뿐입니다. 진실? 당신이 한국 돈을 받고 조작한 거 아니오. 증거가 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닥쳐, 칭기즈칸은 몽골의 영웅이야. 발해고 뭐고 상관없어. 8시간에 걸친 신문이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제가 매국노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열리고 노인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몽골의 전설적인 역사학자 몽우바트 교수였습니다. 충분하오. 이 청년을 놓아주시오. 교수님, 하지만 이자는 내가 보증하겠소. 아란타이는 애국자여. 그가 찾은 건 우리를 더 위대하게 만드는 역사여. 조사관들이 물러났습니다. 몽우바트 교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란타이, 미안하네. 하지만 이해해 주게. 그들도 혼란스러운 거야. 교수님은 저를 자택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네. 우리 조상이 동쪽에서 왔다는 것을. 내 스승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 그가 오래된 책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 전해오는 구전이야. 들어보게. 옛날 옛적 해 뜨는 나라에 큰 나라가 있었다. 그 나라가 망하자 왕자가 서쪽으로 왔다. 그가 바로 푸른 늑대, 우리의 조상이다. 정확히 제 연구와 일치했습니다. 아란타이, 계속하게. 하지만 조심해. 반대파들이 아직 많아. 다음 날, 저는 몽골 국립대학에서 특별 강연을 했습니다. 강당은 학생들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칭기즈칸이 발해 왕족이라는 것은 우리를 작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위대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700년 역사의 고구려, 230년 역사의 발해, 그리고 세계를 정복한 몽골 제국의 후예입니다.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여전히 반발했습니다. 그래도 우린 몽골인이야. 한국인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우린 몽골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뿌리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젊은이, 고맙네. 우리 집안 어른들도 늘 그런 얘기를 했어. 우리 조상이 해 뜨는 곳에서 왔다고. 몽골에서 돌아온 일주일 후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란타이 선생님, 특별히 초청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관 중인 자료 중에 선생님이 꼭 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실에서 김태영 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란타이 선생, 당신의 연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안내한 곳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특별 수장고였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 별록입니다. 일반 실록에는 없는 비밀 기록이죠. 한 권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중종실록 별록이었습니다. 중종 15년 함경돼서 올라온 보고서예요. 읽어보세요. 두만강 너머 야인 중에 대시 성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발해 왕손이라 하며 일족이 서쪽 몽골로 갔다고 한다. 또 다른 기록도 있었습니다. 중종 8년 명나라 사신이 전하기를 몽골 부족 중에 보르지긴이라는 시족이 있는데 그들이 동방에서 왔다고 주장한다. 김 관장이 말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리 오세요. 또 다른 방으로 안내되었는데 거기엔 오래된 족보들이 있었습니다. 경주대씨 족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기록이 있어요. 족보 말미에 작은 글씨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북으로 간 일족, 대문예 일가 300호, 대승윤 일가 200호, 대원보 일가 150호. 이들은 몽골 땅에서 크게 번성하였다 한다. 정확한 숫자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 고려 말입니다. 발해 멸망 400년 후에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김 관장이 제안했습니다. 아란타이 선생, 한국과 몽골이 공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우리도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싶습니다. 좋은 제안이었지만 위험도 있었습니다.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죠. 그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집무실에서 만난 대통령은 따뜻하게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아란타이 선생, 당신은 두 나라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아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중국이 방역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역사 왜곡에 가담하고 있다. 발해는 중국사이고 몽골 또한 중국의 일부였다. 한국은 즉각 이런 조작을 중단하라. 한국 외교부도 반박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왜곡인가? 중국이야말로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조작하고 있다. 국제적 논란이 커지자 UN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가 개입했습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국제학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제적 논란이 한창일 때 카자흐스탄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타이 산맥에서 10세기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발에 양식과 몽골 양식이 섞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고고학 연구소의 누르술탄 박사가 직접 연락을 해왔습니다. 아란타이, 당신이 와서 봐야 해. 이건 당신 연구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증거야. 일주일 후 저는 알마티를 거쳐 알타이 산맥 기슭의 발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해발 2,500매 고원, 바람이 세차게 불었어요. 여기 봐. 누르술탄이 발굴 구덩이를 가리켰습니다. 무덤은 돌로 만든 석실묘였는데 구조가 특이했습니다. 발해식 벽돌 구조 위에 몽골식 돌무덤이 덮여 있었습니다. 부장품이 더 놀라웠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황금관이었는데 발에 특유의 연골 문양과 몽골의 늑대 문양이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 봐. 작은 금속판에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거란 문자와 고대 튀르크 문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해독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대승윤 발해 왕가의 후손, 이곳에 잠들다. 그의 자손은 서쪽으로 가 큰 부족이 되리라. 대승윤 경주대씨 족보에 나온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DNA 검사도 했어. 누르술탄이 보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신의 유전자가 현대 몽골인, 그리고 한국인과 일치해. 특히 Y 염색체가 너희가 검사한 것과 똑같아.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시기, 장소, 유물, DNA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어요. 국제 발굴팀이 도착했고 언론도 몰려왔습니다.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방송사가 모두 왔어요. 발굴이 계속되면서 더 많은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총 12개의 무덤에서 비슷한 양식과 유물이 나왔어요. 그중 하나에서 룬 문자로 쓰인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방의 왕이 왔다. 그가 이끈 무리는 초원의 주인이 되었다. BBC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아란타이 박사, 이 발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10세기 발에 왕족이 실제로 서쪽으로 이주했고 그들이 후에 몽골 제국 건설의 주역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 증거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역사입니다. 카자흐스탄 발굴 소식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네스코는 긴급 학술 대회를 소집했어요. 장소는 파리 유네스코 본부. 대회 일주일 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몽골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나는 우리 민족의 진정한 역사를 듣고 싶다. 그것이 무엇이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한국 대통령도 참석을 결정했고 중국은 부총리를 보냈습니다. 대회 당일 2,000석 규모의 대강당이 꽉 찼습니다. 세계 각국의 학자, 정치인, 언론인들이 모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오늘 저는 1100년 동안 숨겨졌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시간에 걸친 발표였습니다. 문헌 증거, DNA 분석, 그리고 카자흐스탄 발굴 결과까지. 특히 대형 스크린에 친기즉한 초상화와 발에 왕족 복원도를 나란히 띄웠을 때는 장내가 술렁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중국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과학을 가장한 정치적 음모다. 중국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제학술위원회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과학은 거짓말하지 않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193개국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168개국이 찬성, 15개국이 반대, 10개국이 기권.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아란타이 박사의 연구를 공식 인정합니다. 칭기즈칸의 조상이 발해 왕족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순간 장내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몽골 대통령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란타이, 당신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역사를 선물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천년 왕조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도 말했습니다. 오늘은 한국과 몽골이 형제임을 확인한 역사적인 날입니다. 중국 대표단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각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세계의 발견. 칭기즈칸은 한국 고대 왕국의 후예였다. DNA가 밝힌 진실. 몽골과 한국은 한 뿌리. 중국 동북공정 완전히 무너지다. 사악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몽골과 한국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네스코 대회 한 달 후 울란바토르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몽 역사 공동위원회 출범식이었습니다. 수흐바타르 광장에 10,000명이 넘는 시민이 모였어요. 한국과 몽골 국기가 나란히 휘날렸습니다. 저는 공동위원회 몽골 측 대표로 임명되었고 한국 측 대표는 최태성 교수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잃어버린 역사를 찾을 것입니다. 첫 프로젝트는 고비 사막의 발해 몽골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건립 위치를 정하러 갔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지 유목민 장로가 우리를 불렀어요. 당신들이 찾는 곳을 알아. 우리 조상 대대로 동쪽에서 온 왕의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어. 그가 안내한 곳에는 오래된 돌무더기가 있었고 거기서 발에 기와 조각이 발견됐어요. 6개월 후 기념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30미 높이의 웅장한 비석에는 몽골어, 한국어, 영어로 이렇게 새겨졌어요. 여기 1000년 전 발해의 왕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곳. 그들의 후손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하다. 더 감동적인 건 칭기즈칸 직계 후손과 경주대씨 문중의 역사적 만남이었습니다. 몽골의 바트바타르와 한국의 대종선 문중 회장이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포옹했습니다. 1000년 만의 해후입니다. 우리는 한 핏줄이었군요. 이 만남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울란바토르 대학 교수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아내는 한국인 역사학자 윤서연입니다. 파리 학회에서 만났죠.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진명이라고 지었습니다. 몽골어로는 진실, 한국어로는 밝은 생명을 뜻합니다. 올해는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몽골에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발해 몽골 실크로드라는 관광 루트를 개발했습니다. 발해 수도 상경성 터에서 시작해 몽골 초원을 거쳐 칭기즈칸 생가까지 이어지는 코스였죠. 첫 관광단이 왔을 때 한 할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몽골 오는 거였어. 이제야 우리 조상의 발자취를 따라왔네.
이제 한국과 몽골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양국 청년들이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중국도 결국 입장을 바꿨습니다. 압도적인 국제 여론 앞에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죠. 오늘 아침 아들 진명이가 물었어요. 아빠, 우리가 누구예요? 저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끝없는 몽골 초원이 펼쳐져 있었어요. 우리는 고구려의 용맹을 이어받고 발해의 지혜를 간직하며 몽골의 대륙을 품은 사람들이란다. 그럼 우리가 제일 대단한 거예요? 아니야.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보다 대단한가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란다. 그리고 모든 민족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죠. 아란타이야, 네가 자랑스럽다. 진실을 찾아줘서 고맙다. 이제 저는 새로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발해 이전 고구려와 북방 민족의 관계를 밝히는 거죠. 최근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2세기 유적에서 고구려 양식의 유물이 나왔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연결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을지 모릅니다. 가끔 학생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역사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역사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려주는 지도예요. 그 지도 없이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죠. 칭기즈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건 무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칭기즈칸 탄생 기념일에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 대통령과 몽골 대통령이 함께 칭기즈칸 동상에 헌화하는 거죠. 천년의 역사가 마침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과 서가, 그리고 모든 민족이.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하나라는 진실이었습니다. 바람이 붑니다. 몽골 초원의 바람은 10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불겠죠. 그 바람을 타고 우리 조상들이 왔고 우리 후손들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써나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몽골 학자 아란타이오의 놀라운 발견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한 청년의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이 1000년 동안 은폐되었던 두 민족의 위대한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칭기즈칸과 발해 왕족, 몽골과 한국. 이 놀라운 역사적 진실은 우리에게 민족적 정체성과 인류 보편의 가치에 대해 깊은 성찰을 유도합니다. 만약 이 역사적 탐구 여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감동과 깨달음을 선사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향한 우리의 연구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또한 이 발견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궁금증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향후 영상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충격적이고 흥미로운 역사의 진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